아까 이제 그 지금 회장을 뽑을 때 네네. 선거인단을 꾸리고 했을 때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면은 단순히 태권도 협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네. 우리 체육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복종하고 고된 훈련 속에 있다 보니까 코치나 감독 선생님 말에 복종하고 참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몸에 배서 체육인들에 대한 인권 자체가 다 무시당한 행동들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커고 자라가지고 체육회에서 자리 잡고 지도자로서 하면서 자기가 답습했던 것들을 그대로 또 학생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치 그게 옳은 것인 양, 의리인 양. 근데 다 잘못된 행동들이거든요. 저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서울시는 지금 보면은 뭐 가령 성소수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작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죠. 근데 이런 체육인들에 대한 이렇게 인권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무시되고 있는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뭐 굳이 옛날같이 뭐 심하게 구타를 당한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뭐 약간 외압이나 폭력적인 거에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학생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말 못할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우리 저 서울시체육회 네, 그런 또 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있고요. 네. 그래서 성평등위원회를 아마 전국 성평등이요? 예, 뭐 성차별적이라든지 뭐 구타 가혹행위라든지 네,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신고도 받을 수 있게끔 네. 해서 아마 이게 이제 전국 시도에서는 아마 모범적으로 서울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점에서 볼 때 아마 그 태권도 아까 그 선거인단을 꾸렸을 때도 그분들이 자기만의 개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독립적인 하나의 진짜 단독으로 좀 뭐랄까 좀 자기 의견을 더 얘기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운동 선수들에 대한 기본 인권부터 보호해 가지고 어린 선수들이 자기 주장을 펼 수 있고 불합리한 건 불합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꾸려져야 됩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일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체육계 최근에 이제 대한체육회 뭐 우리 선수촌에서 그런 문제들이 막 불거졌을 때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던 걸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체육계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차제 뭐 우리 이제 서울시 태권도 협회 사무조사를 계기로 해서라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제고, 또 체육인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 제고, 뭐 이런 것들이 뒤따라진다고 이렇게 제가 볼 보고 때는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선수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이 헤쳐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초반에 국장님께 이제 선수들에 대한 환경 조성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자료로 요구했었거든요. 운동 선수들의 패턴은 단순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쉬고 운동하고 밥 먹고 쉬고 운동하고 밥 먹고 자고 패턴이 단순해요. 운동 선수들은 태릉 선수촌도 마찬가지고요. 요새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약간의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뭐 멘탈 교육이라든지 뭐 다른 교육들이 하지만 기본 선수들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럼 선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숙소 환경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얘기해서 제가 2016년도부터 19년치를 다 받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야 여기 육상 남자 같은 경우 경기장이 잠실하고 화성이에요. 근데 숙소는 하남시에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잠실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었고요. 뜬금없이 하남으로 내려가 있어요. 숙소 부분이. 이렇게 숙소가 바뀐 부분들이 계속 옮겨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 자료를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 조사해보고 했더니 환경이 쾌적한 아파트에 살다가 선수들이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점점 다 이런 골목에 있는 숙소나 그 골목에서 경기장과는 먼, 심지어 여자 핸드볼 같은 경우는 숙소가 두 군데예요. 이게 주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숙소를 쓰는 사람들끼리
약 8분 정도 3.25km가 떨어진 부분에 있어요. 국장님. 이거에 대한 지원들, 선수에 대한 지원들 자체가 이게 열악하니까 자꾸 선수들이 참게 되고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자기도 받은 것들을 또 다른 또 밑에 어린 선수들한테 강요하고 그 선수들 똑같이 답습해가고. 서태엽의 문제는 단순히 그 힘 있는 회장의 몇 명의 그 제자들 뭐 인척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선수들이 그 사람들이 부당하다는 걸 알리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힘이 있었다면은 오늘의 이런 사단은 나오지 않죠. 전국체전이 곧 있으면 하죠. 예. 이 여자 펜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숙소에 대한 부분이 2016년부터 2016년에 가락동 프라자 아파트 101동 303호, 17년에도 여기 삽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5금로 44길에 10번지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또 19년도에 다시 그 원래 살던 프라자 아파트 101동 303호로 또 이사 오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계약 기간도 보면 약 20일 정도가 로스가 나요, 지금. 숙소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경기장은 어떨까요? 저 의원님, 저희가 이제 21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19개 팀이 합숙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월 달부터 5월 말까지 전체 시설을 다 점검을 했고요. 네.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선수들이 훈련하고 네.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네. 물론 최선의 어떤 시설은 아닐지만 네. 저희들이 조사해서 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네. 다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제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전체를 다 수렴을 했고요. 네. 그래서 필요한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게 좀 노후화됐다든지 그다음에 뭐 식사 문제 등등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했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네네. 그거는. 네. 요새 기본입니다, 기본. 하다못해 요새 그 옷을 입고 난 그 뭐 세탁소 안 가고 옷도 집에서 막 이렇게 뭐 다려 입고 막 무슨 클리닝하는 기계도 나오는데 노후화된 가전제품 바꿔주는 거는 에어컨 이런 거 요새 더워서 못 삽니다. 없으면.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선수들 임대료 보증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존에 처음에 살았던 잠실 종합운동장 앞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살다가 다 이전했지만 지금 보증금 같은 경우 그 아파트는 약 10억 원을 웃도는 아파트 보증금입니다. 근데 선수들의 거기 살던 선수들의 보증금 책정되어 있는 거 보면은 임대료 보증금이 2억 8천 정도밖에 안 잡혀 있어요. 너무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낼 겁니다. 여기 보증금만 있습니다. 이건 전세인 것 같습니다. 남자 육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플러스 월세를 내면 네네. 월세로 나가는 건 월세로 따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억 임대료가 어떻게 네. 2억 5천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플러스 이사를 월세를 낼 갔다고요.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이사를 갔는데 원래 살던 곳은 지금 전세 보증금이 한 10억 원 정도 되고 10억 원에 웃도는 그 보증금이고 지금 이전한 숙소들은 2억 8천원에 잡혀 있다고. 예, 하여튼 뭐 이성배 의원님이 정말 직장운동부 운동할 네. 수 있도록 편의시설 갖추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네. 해달라는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 점검을 쭉 해서 다 의견 수렴을 했고요. 부족한 것들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네. 우리 운동 선수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